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왔다. 벽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9시를 가리켰다. 박영수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리모컨을 만지작거렸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도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은 없었다. 은퇴한 지 벌써 3년째. 한때는 은행 지점장으로 바쁘게 살았던 그였지만 이제는 하루가 너무 길기만 했다. 부엌에서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아내 이정아가 설거지를 하는 소리였다. 예전 같으면 여보, 차 한 잔 줄래? 하고 다정하게 불렀을 텐데 요즘은 그런 말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정아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이 거실에 있는지 없는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또 TV만 보고 있네. 정화의 나지막한 혼잣말이 들렸다. 영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또 잔소리가 이어질 게 뻔했다. 운동이라도 좀 해라, 친구라도 만나라, 뭐라도 좀 해봐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들이었다. 정화는 싱크대에 기댄 채 한숨을 쉬었다. 저 남자와 단둘이 집에 있으니 오히려 더 외로웠다. 말동무가 되어주기는커녕 온종일 소파에만 앉아있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답답함이 치밀어 올랐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작 은퇴 후에는 남남처럼 살고 있었다. 이게 내가 꿈꾸던 노후일까?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아파트 단지 정원에는 노부부들이 팔짱을 끼고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다. 부러웠다. 저렇게 다정하게 걷고 싶었다. 하지만 영수에게 산책을 가자고 하면 피곤하다. 나중에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영수도 할 말은 있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했는데 이제 와서 왜 자꾸 잔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은퇴하면 편히 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집에서도 눈치를 봐야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그 벽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아지고 두꺼워졌다. 서로를 향한 서운함과 원망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정화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황혼 이혼. 친구들 사이에서 종종 들었던 그 말이 현실로 다가왔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식탁 분위기는 싸늘했다. 정화가 차려놓은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들이 김을 내며 놓여 있었다. 영수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한 숟가락 뜨는데 정화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병원 가기로 했잖아요. 잊었어요? 영수가 멈칫했다. 완전히 잊고 있었다. 정화의 정기 검진 날이었다. 아, 그게 오늘이었나? 매번 이래요. 내일은 하나도 기억 못하면서. 정화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영수는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중얼거렸다. 병원 가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 한마디가 도화선이 되었다. 정화가 수저를 탁 내려놓았다.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요? 당신은 평생 나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은퇴하고 나서는 더 심해졌고요. 아니,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쌓이고 쌓였어요. 당신이랑 있으면 내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아요. 영수는 억울했다. 자신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생각했다. 월급 꼬박꼬박 가져다 주고 가족 부양하느라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게 서운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평생 일만 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문제예요. 일만 했지. 가족한테는 관심도 없었잖아요. 은지 학예회 한번 제대로 간 적 있어요? 우리 결혼 기념일 기억이나 해요? 그땐 먹고 살기 바빴잖아. 지금은요. 지금은 시간이 남아도는데 왜 나랑은 대화 한번 안 해요? 하루 종일 TV만 보고 신문만 읽고 내가 없어도 당신은 아무 상관없겠죠? 정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작 남편은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영수는 답답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은퇴 후 자신도 혼란스러웠다.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무기력해졌고 우울감도 찾아왔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아내에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평생 가장으로서 강한 모습만 보여왔는데 이제 와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그만 먹겠소. 영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화가 뒤에서 소리쳤다. 또 도망가요? 매번 이렇게 피하기만 할 거예요. 영수는 대답 없이 거실로 가서 TV를 켰다. 볼륨을 높였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정화는 혼자 남은 식탁에서 눈물을 훔쳤다. 그날 저녁 정화는 결심했다. 친구 미선을 만나러 나갔다. 미선은 작년에 황혼 이혼을 했다. 처음엔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훨씬 행복하다고 했다. 정화야, 우리 나이에 뭐가 무서워?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불행하게 살아? 미선의 말이 가슴에 꽂혔다. 정화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다.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걸까? 집에 들어서니 영수는 여전히 TV 앞에 있었다. 정화가 들어와도 쳐다보지 않았다. 어디 갔다 와? 건성으로 묻는 목소리였다. 정화는 대답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서랍을 열고 묵직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혼 신청서였다. 몇 달 전부터 준비해 두었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던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식탁 위에 서류를 올려놓았다. 영수가 신문을 읽다가 서류를 보고 멈췄다. 이게 뭐요? 보면 알잖아요. 영수의 손이 떨렸다. 이혼 신청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당신 진심이요? 네, 진심이에요.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서로 불행한데 왜 계속 함께 있어야 해요? 영수는 할 말을 잃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자존심이 상했다. 평생 모범적으로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아내에게 이혼 통보를 받다니. 그래. 하고 싶으면 해. 나도 지긋지긋했어. 영수는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하지만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정화도 마찬가지였다. 막상 서류를 내밀고 나니 가슴이 텅 빈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다. 그날부터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다.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다. 밥도 따로 먹었다. 영수는 일부러 늦게 들어왔고 정화는 일찍 자리에 들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남남처럼 살았다. 일주일 후 딸 은지가 집에 왔다. 부모님의 이상한 기류를 눈치챈 것이었다. 엄마, 아빠랑 무슨 일 있어요? 정화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털어놓았다. 은지야,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기로 했어. 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이혼이요? 지금 나이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엄마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 은지는 믿을 수 없었다. 평생 함께한 부모님이 갈라선다는 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다. 아버지를 찾아갔다. 영수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다. 아빠, 정말이에요? 엄마랑 이혼한다고? 영수는 딸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내 엄마가 원하는 거다. 나는 할 말 없어. 아빠도 노력 좀 해보세요. 엄마 마음이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어요?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자신도 알고 있었다. 은퇴 후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살았는지, 아내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혼 서류를 꺼내놓은 지 한 달이 지났다. 영수는 끝내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았지만
정화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어느 날 아침 정화는 캐리어를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영수가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정말 나가는 거요? 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당신이 도장 안 찍으면 저라도 먼저 나갈 거예요. 정화는 옷가지들을 차곡차곡 넣으며 말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영수는 자존심에 못 이겨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래. 가고 싶으면 가. 나도 혼자가 편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영수는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그래요. 당신은 원래 혼자가 편한 사람이었죠. 나는 그저 당신 시중 드는 가정부였을 뿐이에요. 정화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영수는 막고 싶었지만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영수는 그제야 벌떡 일어났지만 이미 정화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진 뒤였다. 정화는 작은 원룸을 구해 혼자 살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은 해방감을 느꼈다. 아무도 신경 쓸 사람이 없으니 편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은 것을 먹었다. 친구들과 만나 수다도 떨고 문화센터에 등록해 요가도 배웠다. 정화야, 얼굴이 훨씬 밝아졌네. 친구들이 말했다. 정화도 그렇게 느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니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한편 영수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다. 처음엔 오기로 버텼다.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빨래는 세탁기에 돌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졌다. 아침에 일어나도 밥상이 차려져 있지 않았다. 깨끗하게 다려진 셔츠도 없었다. 무엇보다 집이 너무 조용했다. TV 소리만 웅웅거릴 뿐 사람의 온기가 없었다. 밤이 되면 더 외로웠다. 넓은 침대에 혼자 누워 있으니 정화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 영수는 천장을 보며 자문했다. 은행 지점장으로 일할 때는 부하 직원들이 우러러봤고 거래처에서도 대접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로운 노인일 뿐이었다. 정화도 비슷했다. 낮에는 괜찮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왔다. 작은 원룸에 혼자 있으니 막막했다. TV를 켜놓아도 적적했다. 무엇보다 생활비가 문제였다. 영수가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았다.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화가 났는지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정화는 적금을 깨야 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는데 벌써부터 쓰게 되니 불안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가격표를 꼼꼼히 봤다. 예전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100원 단위까지 계산해야 했다. 주변의 시선도 부담스러웠다. 아파트 단지에서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 행장 부인이 집 나갔대. 나이 들어서 별거라니. 자식도 있는데 창피하지도 않나. 정화는 그런 시선을 피해 일부러 먼 마트까지 장을 보러 갔다. 은지는 부모님 사이를 오가며 전전긍긍했다. 엄마를 찾아가면 아빠 욕을 했고 아빠를 찾아가면 엄마를 원망했다. 은지는 양쪽의 하소연을 다 들어야 했다. 은지야, 내 아빠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야. 평생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어. 엄마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빠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생 가족 위해 일하셨잖아요. 그게 다야? 돈만 벌어오면 되는 거야? 정서적 교감은, 대화는, 관심은? 은지는 할 말이 없었다. 엄마의 말도 맞았다. 하지만 아빠를 만나면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은지야, 내 엄마가 너무 매정해.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쉽게 떠나? 아빠도 엄마 마음을 이해해보세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나도 외롭다.
은퇴하고 나서 나도 힘들었어. 하지만 가장이니까 티 낼 수 없었던 거야.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약한 모습을 보았다. 항상 강하고 든든했던 아버지가 초라한 노인으로 보였다. 2달이 지났다. 영수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니 영양 상태가 엉망이었다. 혈압도 올라갔고 당뇨 수치도 높아졌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혼자 가기가 막막했다. 평소엔 정화가 병원 예약부터 동행까지 다 해주었는데 이제는 모든 걸 혼자 해야 했다. 어느 날 영수는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질 뻔했다. 겨우 의자에 앉아 숨을 골랐다. 순간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서웠다. 이렇게 혼자 죽는 건가 싶었다. 정화도 마찬가지였다. 무릎이 아파 병원에 가야 했는데 혼자 가니 서러웠다. 진료실에서 의사가 물었다. 보호자는 안 오셨나요? 네, 혼자 왔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났다. 나이 들어 아프면 곁에 있어줄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슬픈 일인지 몰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화는 우연히 영수를 봤다. 멀리서 보니 영수가 많이 야위어 있었다. 구부정한 어깨, 힘없는 걸음걸이. 평생 함께한 사람이 저렇게 초라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영수도 정화를 봤다. 하지만 먼저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2 사람은 서로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 그날 밤 정화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다. 이게 정말 원했던 삶인가? 자유를 얻었지만 외로움도 함께 얻었다. 영수도 마찬가지였다. 빈집에서 홀로 앉아 있으니 정화와의 추억들이 떠올랐다. 신혼 때 함께 웃던 시절, 은지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힘들 때 서로 의지하던 순간들. 미안해. 정화야. 영수는 혼자 중얼거렸다. 하지만 정화에게 직접 말할 용기는 없었다. 은지는 부모님을 보며 답답했다. 서로 그리워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화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명절이 다가왔다. 예년 같으면 온 가족이 모였을 텐데 올해는 각자 보내야 할 것 같았다. 엄마, 추석 때 아빠도 같이 모이면 안 돼요? 안 돼. 나는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 하지만 정화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사실 보고 싶었다. 함께 차례 지내고 싶었다. 하지만 먼저 손 내밀 수는 없었다. 영수도 마찬가지였다. 아빠, 추석 때 엄마 만나실래요? 필요 없어. 혼자가 편해. 거짓말이었다. 혼자는 지겨웠다. 정화가 그리웠다.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았다. 추석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갔다. 별거한 지 넉 달째 영수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새벽에 가슴 통증으로 잠에서 깼다. 식은땀이 흘렀고 숨쉬기가 힘들었다. 겨우 119를 불러 응급실로 실려갔다. 협심증 증세가 있습니다. 당장 입원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영수는 망연자실했다. 보호자 연락처를 묻는 간호사에게 은지 번호를 알려주었다. 정화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은지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아. 크게 걱정할 것 없어. 영수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얼굴은 창백했다. 은지는 곧바로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아빠가 응급실에 계세요. 협심증이래요. 전화기 너머로 정화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뭐라고? 협심증? 정화는 잠시 망설였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아픈데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어느 병원이니? 정화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영수는 병실로 옮겨진 뒤였다. 링거를 맞으며 누워있는 영수의 모습에 정화는 가슴이 철렁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야위고 초췌해질 수 있을까? 영수가 눈을 떴다. 정화와 눈이 마주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왜 왔어요? 은지가 연락해서. 올 필요 없어요. 나는 괜찮으니까. 영수는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정화는 영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무서워하고 있었다. 혼자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보였다. 밥은 제대로 먹었어요? 정화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먹을 만큼 먹었소. 거짓말이었다. 컵라면과 김밥으로 때운 날이 대부분이었다. 의사가 들어왔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 영양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혈관도 많이 막혀 있고요. 수술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어요. 정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영수도 충격을 받았다. 수술이라니 갑자기 죽음이 현실로 다가왔다. 제가 간병할게요. 정화가 말했다. 영수가 놀라 쳐다봤다. 필요 없어. 간병인 쓰면 돼.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정화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영수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다. 사실 정화가 곁에 있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일주일 동안 정화는 병원에서 영수를 돌봤다. 죽을 끓여주고 약 먹는 시간을 챙겼다. 영수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차 마음이 열렸다. 고마워요. 영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뭐가요? 당연한 거죠. 정화도 부드럽게 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랜만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퇴원하는 날 영수는 집으로 가야 했다. 정화는 망설이다가 제안했다. 제가 며칠만 집에 가서 돌봐드릴게요. 아직 혼자 있기엔 위험해요. 영수의 눈이 촉촉해졌다. 정말 괜찮겠어요? 네. 건강 회복하는 게 먼저예요.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오랜만에 함께 있으니 어색했지만 묘하게 편안하기도 했다. 정화는 영수를 위해 영양식을 준비했다. 미역국, 단호박죽, 삶은 달걀. 영수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다. 맛있네요. 역시 당신이 끓인 국이 최고야. 영수가 국을 먹으며 말했다. 정화는 왠지 울컥했다. 평생 이런 칭찬 한마디가 그렇게 듣고 싶었는데. 저녁이 되자 정화는 원룸으로 돌아가려 했다. 벌써 가요? 영수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다. 네, 갈게요. 하지만 정화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집을 나서는데 영수가 불쑥 말했다. 정화야. 오랜만에 들어보는 다정한 호칭이었다. 네. 나 사실 많이 외로웠어. 당신 없으니까 사는 게 아니더라. 영수의 고백에 정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요. 저도 외로웠어요. 두 사람은 현관에 서서 서로를 바라봤다.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우리 다시 해볼 수 있을까?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남남으로 사는 것도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날 밤 정화는 집에 머물렀다. 각자 다른 방을 썼지만 같은 지붕 아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다. 다음 날 은지가 찾아왔다. 부모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안도했다. 엄마, 아빠, 이제 화해하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며 쑥스럽게 웃었다.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정화가 대답했다. 하지만 서로 노력해보기로 했어. 영수가 덧붙였다. 은지는 부모님의 손을 각각 잡았다. 그동안 정말 힘드셨죠? 이제는 서로를 위해 살아주세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은지의 말에 두 사람은 숙연해졌다. 맞는 말이었다. 70이 넘은 나이에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 소중한 시간을 원망과 외로움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 것인가? 영수가 정화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미안했어요. 내가 너무 자기중심적이었어. 저도 미안해요. 당신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사과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았다. 오랜 세월 쌓인 서운함과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었다. 정화는 여전히 영수의 무심함이 걱정됐고 영수는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당신 정말 바뀔 수 있어요? 정화가 물었다. 노력할게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다시 신뢰를 쌓는 데는 두 사람은 급하지 않기로 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기로 했다. 영수가 퇴원한 후 2달이 흘렀다. 정화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집에 와서 영수를 돌봤다. 완전히 함께 사는 것도 완전히 떨어져 사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였다. 두 사람 모두 조심스러웠다. 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웠고 또다시 실패할까 겁이 났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수가 정화에게 제안했다. 우리 데이트나 한번 할까? 정화는 놀라 영수를 쳐다봤다. 데이트요? 우리 나이에 나이가 뭐 어때? 젊은 사람만 데이트하나? 영수의 얼굴이 빨개졌다. 70평생 처음 하는 제안이었다. 정화는 피식 웃었다. 그래요. 어디로 갈 건데요? 남산에 가자. 처음 만났던 곳. 45년 전 두 사람이 처음 소개팅했던 곳이 남산이었다. 정화의 가슴이 뛰었다. 그때의 설렘이 아련하게 떠올랐다.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남산으로 향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영수가 정화의 손을 살짝 잡았다. 정화는 움찔했지만 뿌리치지 않았다. 주름진 두 손이 포개졌다. 정상에 도착해 서울을 내려다봤다. 도시는 많이 변했지만 두 사람이 서 있는 자리는 그대로였다. 기억나요? 여기서 당신이 했던 말? 정화가 물었다. 영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쑥스럽게 웃었다.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다고 했었죠? 그 약속 지켰어요?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랑의 방식이 잘못됐을 뿐 마음은 한결같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변명처럼 들릴까 두려웠다. 미안해요. 내 방식대로만 사랑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방식은 몰랐어요. 저도요. 당신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노을이 지기 시작했다. 붉은 하늘이 도시를 물들였다. 정아야, 네. 다시 시작하면 우리 잘할 수 있을까? 정화는 한참을 생각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대답이 올라왔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노력은 해볼 수 있잖아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후회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영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그였지만 이제는 숨기지 않았다. 고마워요. 다시 기회를 줘서. 아직 결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화가 말을 멈췄다. 영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당신 없는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건 확실해요. 그때 영수가 갑자기 일어났다. 그리고 정화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정화는 깜짝 놀랐다.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봐요. 봐도 돼. 나는 이제 체면 같은 거 상관없어. 영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반지였다. 새로 산 것은 아니었다. 45년 전 결혼할 때 정화에게 끼워줬던 반지를 다시 가져온 것이었다. 이정화, 나랑 다시 결혼해 줄래요?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70이 넘은 노부부의 프로포즈를 보며 사람들도 미소를 지었다. 바보같이 우리가 이혼한 것도 아닌데 무슨 결혼이에요? 마음으로 이혼했었잖아. 이제 다시 마음으로 결혼하자고. 정화는 울면서 웃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시 시작해요. 이번엔 제대로. 영수가 정화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다. 손가락은 주름지고 마디가 굵어져 반지가 잘 들어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웃었다. 사랑해요. 정화야. 저도 사랑해요. 45년 만에 다시 하는 사랑 고백이었다.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매일 아침 같이 산책해요. 정화가 말했다. 좋아.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외식하자. 맞아요. 그리고 대화 시간도 정해요. 하루에 최소 30분은 TV 끄고 대화하기. 영수가 웃었다. 우리가 연애하는 청춘들 같네. 뭐 어때요? 우리도 이제부터 제2의 청춘이에요.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모님이 화해했다는 소식에 은지는 눈물을 터뜨렸다. 정말이에요? 정말 다시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진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요. 너무 걱정했거든요. 그날 밤 정화는 원룸을 정리하고 완전히 집으로 돌아왔다. 영수는 정화가 좋아하는 카스테라와 차를 준비하고 기다렸다. 어서 와요. 집에 온 것을 환영해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거실에는 따뜻한 불빛이 가득했다. TV는 꺼져 있었고 두 사람의 대화 소리만 집안에 울렸다. 있잖아요. 영수가 말했다. 앞으로는 당신이 힘들 때 힘들다고, 외로울 때 외롭다고 말해줘요. 나도 그럴게요. 네. 서로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살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매일 한 번씩은 꼭 사랑한다고 말하기. 정화가 놀라 영수를 봤다. 당신이 그런 말을? 배우는 거지. 늙어서도 배울 건 배워야지. 두 사람은 소리내어 웃었다. 40년 만에 하는 맑은 웃음이었다. 밤이 깊었다. 영수와 정화는 나란히 누웠다. 따로 자던 시간이 길었기에 아직은 어색했지만 서로의 온기가 느껴지니 마음이 편안했다. 정화야. 네. 오늘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랴. 맞아요. 이제부터가 진짜 우리 인생이에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은은한 빛이 두 사람을 비췄다. 손과 손이 맞잡혔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재결합한 지 석 달이 지났다. 영수와 정화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매일 아침 6시 반 두 사람은 운동복을 입고 아파트 단지를 걸었다. 처음엔 어색해서 말이 없었지만 이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다. 저기 봐요. 목련이 벌써 꽃망울을 맺었네. 정화가 가리키자 영수가 고개를 들었다. 정말이네. 봄이 오나 봐. 우리도 봄이 왔어요. 늦었지만. 영수가 정화의 손을 꼭 잡았다. 지나가는 이웃들이 보며 미소를 지었다. 박 행장님 부부, 요즘 정말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얼굴에 화색이 도네요. 두 사람의 변화는 겉모습에서도 드러났다. 영수는 혈색이 좋아졌고 정화는 웃음이 많아졌다. 무엇보다 두 사람의 눈빛이 살아있었다. 저녁 식탁도 달라졌다. TV를 끄고 마주 앉아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눴다. 오늘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배웠어요. 선생님이 재능 있다고 하시던데. 그래? 나도 뭔가 배워볼까? 바둑이라도? 좋아요. 같이 배우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대화가 늘어나니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다. 영수는 정화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클래식 음악을 즐긴다는 것을 40년 만에 처음 알았다. 정화도 영수가 사실은 여행을 가고 싶어 했다는 것을, 요리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 너무 몰랐네요. 그러게요. 같이 살면서도 따로 살았던 거죠. 둘은 버킷리스트를 만들었다. 제주도 올레길 걷기, 유럽 여행 가기,
손주들과 캠핑 가기, 부부 사진 다시 찍기. 종이 가득 적어 내려갔다. 이걸 다 할 수 있을까요? 하나씩 해보죠. 못하면 어때요? 계획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데. 어느 주말 은지가 가족과 함께 왔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뛰어들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사시는 거 맞죠? 그럼 이제 영원히 같이 살 거야. 영수가 손주를 안으며 말했다. 정화가 옆에서 덧붙였다. 그래.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은지는 부모님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고 어머니는 더 밝아졌다. 무엇보다 두 분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애정이 가득했다. 저녁 식사 후 영수가 갑자기 일어났다. 잠깐만요. 준비한 게 있어요. 영수는 안방에서 기타를 들고 나왔다. 모두가 놀랐다. 아빠, 기타 치실 줄 알아요? 요즘 배웠어. 정화를 위해서. 영수는 서투른 손놀림으로 기타를 쳤다. 정화가 좋아하는 당신마늘이었다. 음정도 박자도 맞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화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온 가족이 박수를 쳤다. 영수는 쑥스럽게 웃으며 정화 옆에 앉았다. 아직 서툴러도 계속 연습할게. 충분해요. 마음이 전해졌어요. 그날 밤 은지는 부모님께 편지를 남기고 갔다. 엄마, 아빠, 다시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뻐요. 두 분이 서로를 다시 선택한 용기가 자랑스러워요. 앞으로도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사세요. 사랑해요. 영수와 정화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그들의 화해가 모두에게 큰 선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이 흘러 결혼 기념일이 다가왔다. 46주년이었다. 영수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정화를 데리고 처음 신혼여행을 갔던 경주로 떠났다. 왜 갑자기 경주예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기억나? 경주의 봄은 아름다웠다. 벚꽃이 만개했고 고궁은 평화로웠다. 두 사람은 불국사를 거닐며 옛 추억을 떠올렸다. 그때 여기서 소원 빌었죠? 맞아. 평생 함께 하자고. 이제 그 소원 진짜 이루어졌네요. 석굴암에서 두 사람은 다시 소원을 빌었다. 남은 시간 동안 건강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저녁 호텔 레스토랑에서 영수가 준비한 이벤트가 있었다. 케이크가 나왔고 직원들이 축하 노래를 불렀다. 정화는 깜짝 놀랐다. 이게 뭐예요? 재혼 기념일이야. 우리가 다시 시작한 날. 케이크에는 새로운 시작, 영원한 사랑이라고 적혀 있었다. 정화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평생 미안했어요. 이제부터라도 잘할게요. 저도요. 우리 남은 시간 아껴가며 살아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주변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이웃들은 본받고 싶어 했다. 어떻게 다시 화해했어? 친구가 물었을 때 정화는 이렇게 답했다. 포기하지 않았어. 사랑은 선택이더라고. 매일매일 선택하는 거야. 영수도 노인정에서 비슷한 질문을 받았다. 자존심 버렸어. 체면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더라고. 1년 후 두 사람은 금혼식을 올렸다. 작은 파티였지만 의미 있었다. 은지 가족, 친구들, 이웃들이 모여 축하했다. 영수가 마이크를 잡았다. 50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 진짜 부부가 된 건 최근 일이에요. 늦었지만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내에게, 그리고 여러분께. 정화도 인사를 했다. 남편과 갈등도 있었지만 그것도 과정이었어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건 쉽지 않죠. 하지만 노력하면 가능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박수가 쏟아졌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황혼의 나이, 누군가는
이미 늦었다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영수와 정화는 증명했다. 사랑의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노력하면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노을이 진다. 영수와 정화는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신다. 많은 말이 필요 없다.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 고마워요. 나도. 짧은 대화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용서와 화해, 이해와 사랑.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는가? 너무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인생의 황혼기, 정말 중요한 것은 체면도 자존심도 아니다. 함께 나누는 시간, 서로를 향한 마음, 그것이 전부다. 영수와 정화처럼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언제든지.